즐거운 수업사랑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공통현, 현이라는 용어 알죠? 자, 두 번이 만나서 이루어진 어떤 공통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자, 이제 직선에서 공부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것도 이제 그때랑 좀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그런 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뭔가 좀 말이 똑같이 생겼죠. 자, 그 직선 자리에 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뜻이냐? 자, 먼저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저걸 이제 그림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가 있어요. 자, 1번 원이 있고 2번 원이 있는데 또 이렇게 가는 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두 원이 있어요. 자, 두 원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녀석이 첫 번째, 뭐 얘가 두 번째 원이라고 칩시다.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교점을 지난다 그 말이 이 두 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원의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직선에서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직선에서도 한 직선의 방정식을 쓰고 다른 직선의 방정식 써서 여기에 K배한 거 더했을 때 0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자, 이 식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 x제곱인데 kx제곱이 더해졌으니까 저 식을 좀 정리한다면 일단이 좀 식이 좀 귀찮지만 한번 써야 되겠네요. 자, 요 원의 방정식이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얘라고 칩시다. 요 녀석이 얘라고 쳐요. 어쨌든 두 원이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이 교점 자체는 뭐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점이죠. 또 다른 점인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점으로 아무거나 뭐 m,n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자, 알파, 베타, m,n에서 두 원이 만나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그 말이야. 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말이야.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방정식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 돌아가셔서 한번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시 와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 방정식 자체는 자, 이게 이제 자, 요 녀석은 0, 그 녀석이 방정식으로 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그 말이에요. k배에 이번엔 요 녀석의 방정식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그 다음에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는 0.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근데 요거 자체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x제곱 더하기 kx제곱 이런 말이 있으니까 1 더하기 k의 x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더하기 똑같이 1 더하기 k의 y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x랑 ka 프라임 x니까 더하기 하고 a 더하기 ka 프라임의 x 이렇게 생겼고 더하기 b 더하기 kb 프라임의 y 그 말이고 더하기 c 더하기 kc 프라임은 0. 자, 요 식하고 요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냥 전개해놓은 거예요. 그냥 정리해놓은 거.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1 더하기 k 자, 개수가 똑같죠. 개수가 똑같으면 요 식을 그냥 1 더하기 k로 이렇게 다 나눠버릴 수 있는 거죠. 얘도 1 더하기 k로 나누고 얘도 마찬가지 1 더하기 k로 나누고 얘도 1 더하기 k로 이렇게 다 나눠버릴 수 있는 거지. 나눠버린다면 얘는 이제 x제곱 이렇게 약분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눴다 하고 나눴을 때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자, 근데 요 식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x제곱 이거 나눈다면 x제곱만 남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이거 그 말이야. 이건 어떤 상수죠 그냥. 얘도 어떤 상수고 얘도 어떤 상수입니다. 어쨌든 무슨 x 더하기 무슨 y 더하기 무엇 이렇게 됐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렇다면 이거 자체 의미가 뭡니까?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야.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렇게 막 생겼으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원이냐 그 말이야. 무슨 원이냐. 자, 아까 이제 알파, 콤마, 베타가 교점이라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만약에 넣는다 해봐요. 여기도 알파, 베타를 다 넣는다 해봐. x 자리에 알파, y 자리에 베타를 이렇게 다 넣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지.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요 녀석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 되는 거죠. 왜냐면 알파, 베타가 요 원주의 점이기 때문에. 원주의 점이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요게 0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알파, 베타를 지나고 있는 원이니까 이것도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 더하기 0k는 0 이 말 되는 거예요. 예.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는 얘가 0 되고 얘도 0 되기 때문에 0 더하기 0k는 0 이런 모양이라고. 자, 이때는 k 값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요게 성립하는 거죠. 즉 여기서 k 값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요게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알파, 베타를 넣으면 얘가 0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얘랑 같은 말인데 여기다 넣어도 마찬가지죠. 이것과 이것은 같은 식이고 이것은 원을 말하는 거예요. 원을 말하는 건데 알파, 베타를 넣으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k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의 방정식인데 알파, 베타를 지나는 원이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했으니까. 알겠죠? 이것은 알파,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고. 똑같은 이유로 mn, 교점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교점이 있을 때 mn을 또 여기다 똑같이 넣으면 똑같은 이유로 그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mn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 그 소리지. 자, 그러고 이것 자체는 또 원의 방정식이고,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말 되는 거예요? 요 식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알파, 콤마, 베타 넣어도 성립하고 m, n을 넣어도 성립하는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여기서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뒤에 가서 볼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x제곱 0y제곱 돼서 xy제곱이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그때는 k가 마이너스 1 때는 안 되겠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면 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는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좀 떼고 요 녀석 더하기 k배의 이거. 자, 이것은 요 식에다가 k배를 했지만 직선에서와 마찬가지로 k자를 여기다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요 앞에다 괄호쳐서 k 곱하고 얘를 k를 떼도 그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한데 잘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써놓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야. k 값에 관계없이 이것은 원이다 그 말이지. 단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이야.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그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지금 교점을 지나가는 원 넓이 구해라. 잠깐 연습 문제인데 다음 것부터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아까 이제 요 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했고요. 자, 이제 조금 다르게 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랬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랬어요. 자, 이번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런 거랑 같은 거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같은 말이죠. 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의 방정식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말이야. 자, 일단 x제곱 사라지는 거죠. y제곱 사라지는 거지. 빼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a 프라임 x니까 이제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b 빼기 b 프라임의 y, c 빼기 c 프라임은 0.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x제곱 y제곱이 사라져버렸어요. 뺐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식이 생겼어. 그러면 요 식의 정체는 뭐냐, 기본적으로. 자, 요 식은 기본적으로 x, y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자, x, y에 대한 1차식 모양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 말이에요.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제곱항이 사라져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 형태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얘가 뭐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같으면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본 상태에서 보면 1차 방정식 모양이고, 1차 방정식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그 말이야. 자, 아까 여기다가 알파, 베타 넣으면 성립했었죠. k 값이 누구든 상관없이 성립했으니까 여기도 알파, 베타 넣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 베타 넣으면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알파,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직선은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m,을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이건 같은 식이니까 여기도 m,을 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m,도 지나는 직선이다 그 말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래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 말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이 두 점을 지난다 그 말이, 이런 것을 우리가 공통현이라 그래요. 두 원의 공통인 현이라 그래요. 이게 공통현. 공통현인데 그 공통현을 포함하고 이렇게 가는 직선 그 말이야. 요 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그래요. 공통현의 방정식. 두 직선이 만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만나는 교점 말이, 그것을 이은 삼선이 이것을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그 공통현을 지나가는 직선 그 말이 되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응용될 때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아무튼 공통현의 방정식 보니까 여기 k자가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이구나 그 말이고, 이 녀석은 직선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말한다. 알겠죠? 자,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써졌어요.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그때 k 값이 마이너스 1인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겁니다. k 값이 여기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녀석은 바로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 그것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알겠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연습 문제입니다. 자, 두 원,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이런 원이 있다. 자, 이건 원의 방정식이 지금 일반용으로 써졌죠. 만약에 표준용으로 써졌다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기고 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일반형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두 원이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라. 원의 넓이 구한다는 것은 원의 반지름 구해라 그러고 같은 거니. 반지름 구하라는 소리인데, 일단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고, 그래서 교점을 지나고 원점도 지나는 원 그랬단 말이지. 이게 어떤 원의 방정식인데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말이 써졌으니까 요 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적어서 쓰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자, 하나를 쓰고요. 는 0은 빼고 더하기 하고 k배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겠어요. 뒤에 있는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2y 더하기 3 이렇게 쓰고요. 자, 뒤에 방정식을 쓰고 는 0 이렇게 쓰면 이 원 자체가, 이거 자체가 원의 방정식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그런 뜻이 된다고요. 이게 교점을 지나가는 원입니다. 얘가. 자, 그런데 그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난대요. 이 원이 원점도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점이라는 것은 0,0이잖아요. 자,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그 소리. 원점도 지난다 그 말이니. 0,0을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요거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0 다 넣으면 0 다 넣으면 사라지고 3k만 남지. 3k. 얘가 0 된다 그 소리지. 0,0도 지난다 그 말은 얘가 성립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k 값이 1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K값을 구했어요. 자, K값을 구하면, 자, 구한 K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돼요. K값이 1이니까 1 딱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방정식을 말합니다.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가는 원이에요, 얘가. 자,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x제곱, x제곱, 2x제곱이고, y제곱 마찬가지로 2y제곱이고, 그 다음에 2x 빼기 4x 마이너스 2x고요. y는 여기만 있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3, 제로죠. 얘는 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가 다 있으니까 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냥. x제곱, y제곱, 빼기 x, 빼기 y는 0.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인데, 이것의 반지름이 얼마냐 찾아야지. 자, 반지름은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 공식에 넣으면 되지, 그냥. 반지름. 자, 2분의 루트. 자, 반지름 공식 무조건 넣으면 2분의 루트. a제곱, a제곱은 1차원 계수의 x의 계수 제곱이에요. 1 더하기 b제곱, b제곱도 역시 1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빼기, 자, 40.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0. 4 곱하기 c. 자, 근데 c는 상수항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면 0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0인 거죠. 여기는 0이라서 뭐 쓸 필요는 없고요. 이 녀석이 반지름이라 그 말이에요. 즉 2분의 루트 2인 거죠. 그러니까. 자, 얘가 반지름이야. 자,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제 원의 넓이 그랬으니까 원의 넓이는 넓이 파이 곱하기 r제곱, r제곱이 얘가 r인데 r의 제곱이니까 뭐야?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파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원의 넓이는 2분의 1 파이다. 아까 공통현의 방정식 미리 얘기했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자, 그런데 공통현의 방정식의 연습 문제. 자, 두 원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1,0을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었어요.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랬잖아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오면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고 뒤에 원의 방정식 있을 때 이 녀석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2y 더하기 a는 0.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원래 이제 k배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쓰면 뭐라겠어요? 이렇게 쓰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딱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요랬을 때 요 녀석이 바로 그 공통현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 주면 돼. 자, 이것은 x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 자, 요거 2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6x가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y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어요. 자, 는 0. 자, 이거 빼서 정리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녀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그 공통현의 직선이 1,0도 지난다. A값을 1,0 지난다. 1,0 지난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되지. 6이죠. 6 빼기 3 빼기 A가 0. 이 말이지. A값은 그냥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직선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 값을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현의 방정식 좀 더 다른 연습 문제도 볼까요? 이제 자, 두 원 이것과 이것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좀 그려서 알아보겠습니다. 굳이 원을 그리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아직은 처음이라서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좀 그려볼 거예요, 실제로. 자, 이 원과 이 원. 일단 공통현. 자, 공통현이라는 말이 나왔죠. 공통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k 대신에 마이너스 1넣는다 그 말이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써야 돼요.
자,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지는 거고요. 2x 빼기 마이너스 x 6x가 되는 거죠. 6x.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플러스 2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는 0, 그 말. 자, 마이너스 3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 자, 이것이 바로 뺀 것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좀 2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3x, y, 3은 0.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넘겨서.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 일단 구해졌어요. 자, 그리고 저 원, 자, 이 각각의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도 좀 찾아서 본다면, 자, 첫 번째 원의 중심. 자,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근학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그 말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b가 0이니까 그냥 0, 그 말이죠. 자, 이거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반지름은 뭐냐 그럼 반지름은 공식이 좀 돼야죠. 2분의 하고 자, a제곱은 4고요. 더하기 b제곱, b가 없어요. 없으니까 b제곱은 0이죠. 그냥. 그 다음에 빼기 4c. 빼기 4c인데 c는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자, 4c인데 마이너스 12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2랑 같죠. 2분의 10, 루트 16. 자, 루트 16은 4인데 2분의 4니까 2죠. 공식에 딱 넣으면 반지름이 2라고 나왔어요. 자, 중심하고 반지름 두 번째 거. 자, 이것도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뭡니까? 중심이 2컴마죠. 2컴마.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 바로 일반행의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지름은 또 공식이 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자, a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건 4, 9, 16이니까 20이죠. 20에서 빼기 4c. 자, c가 3인데 4배니까 12. 12를 빼야죠. 12. 자, 2분의 이거는 8이죠. 루트 8 그 말이야. 루트 8은 2루트 2죠. 약분하면 루트 2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반지름이 루트 2다 그 말이야. 자,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거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여기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 그림을 그려서 자세한 상황을 좀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원은 마이너스 1,0이 중심이야. 자, 마이너스 1,0 여기가 중심이다 그 말이고 그때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니까 여기 1까지 가서 여기서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있겠다는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이고요. 자, 두 번째 원은 2,1이 중심이에요. 자, 2,1이니까 여기 2좀 가고 여기 1좀 대충 이 정도 잡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 정도가 이제 중심이라는 거지. 자,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야. 자,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여기서 이제 루트 2쯤 이 정도 대충 좀 그려주면 이 정도 대충만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림이 조금 안 맞지만 너무 안 맞네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이 루트 2 녀석을 찾는 건데 대충은 이렇게 좀 그립시다. 아무렇게나 좀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좀 그렸어요. 그림이 조금은 안 맞습니다만 이렇게 놔둡시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루트 2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그랬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3, y좌표에 3이니까 여기쯤 지나고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공통현이라는 게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서 이런 데를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 y좌표는 3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림이 조금 안 맞더라도 정확히 안 맞더라도 이 정도 일단 그렸고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공통현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 구하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공통현이야. 여기에서 여기 교점까지 요 길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두 원 중에서 이제 크기가 좀 다른 건데 아무 원이나 붙잡고 원의 중심 여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 녀석을 사용하고요. 이 원을 사용하고 싶다고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것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한 점에서
두 원 중에 아무 원이나 중심에서 여기까지 여기. 자, 요거 반지름이죠. 자, 교점이 여기 있으면 한 교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자, 이 원의 반지름은 2니까 요 길이는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공통현인데 어떤 직선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리. 요 거리 말이야. 자, 이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으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그러면 요 길이가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길이는 알 수 있게 되겠고, 피타고라스로 찾아내면 되겠고. 그러면 요 길이는 뭐냐?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갔잖아요. 자, 이것은 여기도 2죠. 요거 2등변 삼각형이죠. 2등변 삼각형의 특징.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것이 2등분 된다. 즉, 요 길이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요 길이를 2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즉 공통현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요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 찾으면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2배 한 것이 공통현의 길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반지름이 2니까 이걸로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요 직선 공통현까지 거리를 재야 되겠지. 자, 요 녀석을 이제 거리 공식에 쓰기 위해서 넘겨서 3x 더하기 y 빼기 3은 0. 자, 요런 직선이죠.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잴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3의 제곱, 1의 제곱, 10이니까 10에다 루트 씌우고 분해. 절대값 쓰면 되지. 자, 마이너스 1, 0 넣으면 되는 거죠. 자, 0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요 녀석이 바로 거리예요. 거리. 네, 이제 유리화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걸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요. 루트 10분의 6. 유리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유리화는 나중에 하면 되겠고. 자, 요 녀석이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거리가 바로 저거라는 뜻이야.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루트 10분의 6 그렇습니다.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요 길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것이 요거 제곱인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자, 4에서 그 말이야. 자, 얘를 t라고 할까요? 자, t라고 하면 t의 제곱은 그 말이야. 4,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니까 요거 제곱 빼면 되니 요거 제곱은 10분의 36이 되겠죠. 자,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야. 자, 얘는 10분의 40하고 같으니까 10분의 40 빼기 10분의 36, 10분의 4인 거죠. 자, 요것이 t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t의 제곱이니까 t 값은 이제 루트 10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제곱이니까. 자, 요것이 t의 값인데 요것의 값이 그건데 그것의 2배라 그랬어요. 이것의 다시 2배니까 2t 곱하기 2 하면 되지. 루트 10분의 4예요. 자, 이제 유리화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한 값이 여기에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다. 자, 공통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쪽 원에서 구해도 상관없어. 똑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야? 또 마찬가지 이 원의 반지름 루트 2가 되겠지.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도 재면 되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재서 역시 이제 요거를 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다시 또 2배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에서 구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 쪽에서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과정이 조금 깁니다. 길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계산도 좀 정확히 해야 되겠고 좀 빨리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빨리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통현의 길이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거랑 그 다음에 공통현의 방정식까지 또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런 것은 좀 풀이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몇 번 연습을 정확히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또 공통현의 방정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